명호야, 일어나라. 소 염을 줘야지. 새벽 5시 어머니의 손이 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어요.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방 안에는 호롱불 하나가 가물가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1964년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어요.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마을, 우리 집은 초가 삼간에 소 1마리, 닭 6마리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11월 초였는데 벌써 손이 시려웠습니다. 외양간으로 가서 누렁이에게 여물을 줬어요. 칩을 썰어 물에 불린 것에 쌀겨를 섞은 거였습니다. 누렁이가 음매하고 울었어요. 저는 그 커다란 눈을 바라보며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누렁아. 소에게 말을 거는 게 이상하다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소가 가족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누렁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셨어요. 소 1마리가 논 한마지기 값이었으니까요. 여물을 주고 닭장에도 갔습니다. 모이를 뿌려주고 달걀을 거뒀어요. 3개가 있었습니다. 이건 장에 내다 팔 거예요. 달걀 1개가 5원이었는데 그 돈이면 공책 1권을 살 수 있었어요. 아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니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던 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멈출 줄을 몰랐어요.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벌써 새벽같이 일어나 논두렁을 보고 오신 거였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고 손은 굳은 살로 투박했어요. 제 손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교복을 입었습니다. 검정색 교복이었는데 형이 입던 걸 물려받은 거라 좀 컸어요. 소매를 걷어 올려야 했습니다. 바지도 길어서 어머니가 단을 접어 박아주셨어요. 명호야, 도시락 여기 있다. 어머니가 알루미늄 도시락을 건네주셨어요.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보리밥에 계란 프라이 반쪽,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어머니가 새벽에 특별히 해주신 거예요. 아침에 거둔 달걀 3개 중 하나를 저한테 쓰신 거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은 천으로 된 책보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에코백 같은 거였죠. 교과서 몇 권과 공책을 넣으면 꽉 찼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마당에서 고무신을 신었어요.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바닥이 닳아서 발바닥이 느껴졌지만 새 신을 사달라는 말은 못했어요. 돈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10리 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4km쯤 돼요. 걸어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가 있긴 했지만 탈 돈이 없었어요. 아니, 버스비 20원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라면 한 봉지를 살 수 있었거든요. 논두길을 걸었습니다. 들판에는 별을 베고 난 구루터기가 남아 있었어요. 추수가 끝난 직후였거든요. 멀리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이 길이 저는 좋았습니다. 걸으면서 책을 펴들고 영어 단어를 외웠거든요. 애플, 사과, 바나나, 바나나, 오렌지, 오렌지. 바나나와 오렌지는 본 적도 없었어요. 교과서의 그림으로만 나오는 과일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서울에 가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 서울에 가서 바나나를 꼭 먹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걸었어요. 지각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때는 지각하면 선생님한테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회초리가 아니라 대나무 막대기로요. 한 대 맞으면 며칠 동안 자국이 남았어요. 고개를 넘으니 학교가 보였습니다. 예산중학교.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큰 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운동장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교문 앞에서 친구 성태를 만났습니다. 성태도 저처럼 시골에서 걸어오는 아이였어요. 야, 명호야. 숙제했냐? 응. 너는? 나도. 근데 수학 3번 못 풀었어. 내 거 좀 보여줘. 알았어. 교실 가서.
우리는 함께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에는 벌써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10명이 한 반이었습니다. 책상은 2인용이었고 나무로 된 낡은 것이었어요. 여기저기 칼로 판 낙서가 있었습니다. 의자도 나무였는데 삐걱거렸어요. 창가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창문으로 운동장이 보였어요. 유리창에 금이 가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난로 하나로 10명이 버텨야 하는 교실이었거든요. 겨울에는 난로 근처에 앉으려고 서로 싸웠어요. 땡땡땡. 종이 울렸습니다. 쇠종이었어요. 교무실 앞에 매달린 종을 당직 학생이 쳤습니다. 그 소리가 온 학교에 퍼졌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떠들던 아이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조용히 해야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반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40쯤 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양복을 입으셨는데 팔꿈치에 가죽 패치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가난하셨던 거예요. 기립, 경례, 반장의 구령에 맞춰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래, 앉아라.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셨습니다. 강명호, 예. 김성태, 예. 한 명씩 이름이 불렸어요. 결석한 아이는 2명이었습니다. 농번기에는 결석이 많았어요. 집안일을 도와야 했거든요. 학교보다 농사가 먼저였습니다. 출석이 끝나고 1교시가 시작됐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어요. 교과서를 폈습니다. 봄봄이라는 소설을 배울 차례였어요. 김유정 선생님이 쓴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봄봄을 읽어보자. 강명호, 처음부터 읽어봐. 저는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명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거든요. 장인님은 나보고 일만 시키고 성례는 시켜줄 생각을 않는다.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한자가 섞여 있어서 어려웠어요. 성례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성례가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성례는 혼례를 말한다. 결혼식이야. 주인공이 장인한테 일만 시키면서 딸을 안 준다고 불평하는 거지.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반 아이들이 킥킥거렸어요. 2교시는 수학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칠판에 빽빽이 문제가 적혔습니다. 연립방 정식이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손을 드는 아이가 없었어요. 선생님 눈이 교실을 흘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눈이 마주치면 안 됐거든요. 김성태, 나와서 풀어봐. 성태가 억울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손 들어. 성태가 양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자세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했어요. 그게 그때 벌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3교시는 영어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젊은 여선생님이셨어요. 대학을 막 졸업하셨다고 했습니다. 발음이 좋으셨어요. 저는 영어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형을 배워볼게요. I am studying.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따라 읽었습니다. I am studying. 영어 발음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본 미국은 꿈 같은 나라였어요. 자동차가 넘쳐나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4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까 어머니가 싸주신 거였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차가웠어요. 난로에 데워 먹을 수도 있었지만 줄이 길어서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성태가 옆으로 왔어요. 야, 같이 먹자. 그래. 성태 도시락을 보니 보리밥에 깍두기뿐이었어요. 반찬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란 프라이 반쪽을 성태 쪽으로 밀었습니다. 야, 이거 먹어. 진짜? 고마워. 성태 눈이 반짝였어요. 계란 프라이는 그때 귀한 반찬이었거든요. 찬밥을 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공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고무공이었어요. 가끔 축구공을 가져오는 아이가 있으면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도 축구하러 가자. 밥 먹고. 서둘러 도시락을 비웠습니다. 물을 마시러 수도가에 갔어요. 학교에 수도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줄이 길었습니다. 기다리다가 겨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고무공이 튀어오르면 머리로 받아쳤어요.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교복이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빨면 됐으니까요. 세탁기가 없던 시절 어머니가 빨래판에 박박 문질러 빨아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됐어요. 5교시는 과학이었습니다. 실험 도구가 부족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시범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6교시는 한문이었어요. 천자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한 글자씩 따라 쓰며 외웠어요. 풋글씨였습니다. 먹물에 붓을 적셔 한지에 썼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껏 썼습니다. 드디어 6교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청소 당번이었거든요. 빗자루를 들고 교실을 쓸었습니다. 책상을 닦고 칠판도 닦았어요. 분필 가루가 손에 묻어났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교문을 나섰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또 심리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명호야, 내일 보자. 성태와 헤어지고 논두길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들판을 물들였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참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녔어요. 걸으면서 또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선, 태양, 문, 달, 스타, 별. 그런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내일이 시험이었거든요. 중간고사였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일을 해야 했어요. 1시간을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명호야, 왔냐? 어머니가 마당에서 반기셨어요. 손에 호미를 들고 계셨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뭔가를 캐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뭐 하세요? 고구마 캐는 거야. 저녁에 구워 먹게. 저도 호미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고구마를 캤어요. 흙 속에서 붉은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실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봄봄이요. 소설이에요. 그래? 재밌었냐? 네. 웃긴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고구마를 캐고 소에게 저녁 여물을 줬습니다. 닭장도 확인했어요. 닭들이 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낮에 낳은 달걀은 어머니가 벌써 거두셨더군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구운 고구마. 아까 캔 고구마를 아궁이에 구운 거였어요. 속이 노랗고 달콤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고 나니 7시가 넘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이 많았어요.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책을 펴야 했어요. 수학 교과서를 폈습니다. 연립방 정식 문제를 풀었어요. 연필이 종이 위에서 사각거렸습니다. 머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했거든요. 왜 그렇게 공부에 매달렸냐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농사꾼이셨고 증조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대대로 이 땅에서 벼를 심고 거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서울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공부했을까요? 눈이 침침했어요. 호롱불이 어두워서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별만 총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방문을 여셨습니다. 명호야, 아직 안 자냐? 네, 내일 시험이라서요. 그래, 열심히 해라. 아버지는 그 말씀만 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칭찬도 안 하시고 야단도 잘 안 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눈이 너무 아팠어요. 호롱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일 시험은 잘 볼 수 있을까? 서울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까?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명호 그 녀석 공부 잘하지요? 그래,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 서울 고등학교 보낼 만하다고. 서울이요? 돈이 있어야. 내가 알아보고 있어. 장학금이란 게 있다더라. 공부 잘하면 준다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꼭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서울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질비했고 자동차가 싱싱 달렸어요. 저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멋진 가방을 들고 회사에 가고 있었어요. 무슨 회사인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호야, 일어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다시 새벽 5시였어요.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다리가 뻣뻣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소에게 여물을 줬어요. 누렁이가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오늘도 심리기를 걸어야 해요. 오늘도 6교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심리를 걸어서 집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호롱불 밑에서 공부해야 해요.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성태도, 반 아이들도, 온 마을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스마트폰 없이, 컴퓨터 없이, 텔레비전도 제대로 없이 살았다는 걸요. 새벽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걸어서 학교를 갔다는 걸요. 찬밥 도시락을 먹고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때가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꿈이 있었거든요. 희망이 있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어요. 1965년이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드디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강명호, 너 서울 경기고등학교 지원해봐라. 경기고등학교.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선생님, 저 같은 애가요? 그래. 너 성적이면 해볼 만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해봐라.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우리 명호가 서울 간다. 서울 간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꼭 붙겠다고. 꼭 합격해서 부모님 얼굴에 빛을 내겠다고. 입시까지 3달이 남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 여물을 주고 걸어서 학교를 갔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해봤자 교실 한 칸이었지만요. 해가 질 때까지 책을 봤어요. 그리고 심리를 걸어서 집에 와서 또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호롱불이 꺼질 때까지 공부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옆에서 바느질을 하셨어요. 삭바느질이었습니다. 돈을 벌어 제 서울 뒷바라지를 하시려고요. 어머니 주무세요. 밤새 안 자시면 쓰러지세요. 괜찮아. 너나 공부해. 어머니의 손이 호롱불에 비쳤어요.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농사일과 살림에 지친 손이었어요. 그 손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꼭 합격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입시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했어요. 처음 타보는 기차였습니다. 새벽같이 역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들고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 밭, 산, 마을.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자동차도 많았고 건물도 높았습니다. 시골 소년에게 서울은 다른 세상이었어요. 경기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읽었어요. 모르는 문제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에서 달렸어요.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결과를 보러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합격자 명단을 들고 오셨어요. 강명호.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합격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해냈습니다. 해낸 거예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우리 명호 잘했다. 잘했어. 어머니도 우셨어요. 아버지는 뒤에 서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무뚝뚝한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명호야. 네, 아버지. 서울 가서도 열심히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어요. 평생 농사 지으시며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저는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가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똑같은 하늘이었지만 그날 밤 별은 유난히 밝았어요. 3월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새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천을 사서 밤새 꿰매신 거였어요. 검정 교복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교과서 몇 권, 공책, 연필,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 단지,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마당에서 식구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우셨어요. 몸 조심해라. 밥 굶지 말고. 네, 어머니.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인사였어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논두길을 걸었어요. 수천 번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작은 초가 삼간이 점점 멀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1960년대 중학생의 하루. 새벽 5시에 일어나 소 여물을 주고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고 찬밥 도시락을 먹고 또 십리를 걸어서 집에 와서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던 그 하루.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꿈이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70을 넘긴 노인이 됐어요.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늙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하루하루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일하던 습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근성, 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게 다 그때 배운 거였습니다. 가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심리 논두길을 걷고 싶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싶어요. 호롱불 밑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싶어요. 물론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시간은 흐르니까요. 하지만 추억은 남아 있습니다.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 있어요.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숲이 보여요. 자동차가 싱싱 달립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야기해 줄게.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에게 여물을 주던 이야기,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 가던 이야기,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던 이야기를요. 손자 눈이 반짝였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중학생이었을 때 말이야. 1964년이었어. 그때는 말이지.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60년 전 논두길 위에서 보던 그 노을과 똑같은 빛깔이었어요. 그렇게 옛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손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요.